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8월 18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한국파마는 위로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취소했습니다. 바로 체결되고 상승이 나왔다라면 빠르게 한 3% 조금 안 되는 구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수수료 빠지면 한 2.78% 정도. 자, 아쉽게 뭐 기회를 주질 않아서 매수가 안 됐고요. 자, 한국파마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G엔터 매수를 좀 해봤고요. 자, 요 자리 2차 매수 자리 근처기도 하고 여기 돌파된 고점 자리 지지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 일단 좀 매수를 해봤고요. 자, 이 물량 외에 또 위쪽에서 다시 매수한 물량도 좀 있습니다. 1차 매수 자리에서. 그래서 현재 YG엔터는 두 개 물량을 좀 보유 중이고요. 미리 좀 매도를 걸어봤습니다. 오늘 산 물량의 일부는 여기다 좀 매도를 걸었고요. 위쪽에서 산 물량의 일부는 여기다가 좀 매도를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움직임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이 물량은 매도하고 좀 수익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YG엔터 매도하고 수익으로 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부 물량은 수익을 챙겼고 자, 요 물량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 물량은 좀 위쪽에서 이제 1차 매수 타점에서 재매수를 한 거죠. 이날 제가 수익 챙겼다가 어제 매수했다가 오늘은 이제 아래쪽에서 또 매수해서 이 아래쪽에서 매수한 물량만 수익을 좀 챙긴 겁니다. 자, 요거는 아직 이제 마이너스 상태인데 뭐 요거는 좀 홀딩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는데요. 한 종목만 좀 매수 체결이 되고 한 종목은 체결이 안 돼서 YG 엔터테인먼트 한 종목 매매하고 오늘 시장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엔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전에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좀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저는 이 종목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엔터주 관련해서 시장 차기 또 하반기 대장주, 주도주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는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했죠. 자, YG 엔터테인먼트 이날도 제가 좀 매수를 했어요. 또 반등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매수를 했는데, 어제 이제 시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매수가 근처에서 좀 마감이 됐고, 오늘은 이제 좀 더 빠질 때 또 일부 물량 매수를 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반등 줄 때 일부 물량은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일부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조금 더 빠졌는데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지만 어쨌든 기준대로 좀 매매 대응을 했고요. 분봉상 제가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했고 아래쪽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오늘 시가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그래서 오늘 동시호가에다가 매도하고 일부 물량은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는
두 번 이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잘 내고 있고요. 나머지 물량도 좀 수익을 주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파된 고점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잘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이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자, 특히 투신과 뭐 금융투자, 연기금, 보험 등에서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 잘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수급이 매도로 전환되면 당연히 이제 아래로 빠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손절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움직임 좀 지켜보면서 나머지 물량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YG엔터는 수익으로 잘 마감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국파마 오늘 매매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매수가를 주질 않고 그냥 장중에는 강하게 위로 상승이 나와버렸죠. 오늘 장 마감은 윗꼬리 달고 마감이 되긴 했지만 장중에는 좋은 모습이었어요. 장중에는 몸통 고가, 꼬리 고가 자리를 이렇게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서 제가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하려고 요 정도 구간에다 매수대기를 해놨는데 이게 제 매수가를 주질 않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한 두세 호가 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매수가 됐다면 이 종목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잘 냈겠죠. 12%가 넘게 반등이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시간 들이지 않고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르게 반등 나오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대응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이 종목이 오늘 시장 대장주는 아니었어요. 시장 대장주는 아니었는데 장중에 좀 이슈를 달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이런 고점 자리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대응을 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아쉽게 체결이 안 돼서 한국파마는 좀 수익을 못 냈고 매매를 좀 마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는 매매 좀 마무리했고요. 오히려 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제 매매할 만한 좋은 종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장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종목들의 전반적인 상승이 있는 반면에 이 시장을 좀 끌고 가는 그리고 강한 어떤 특징을 띠고 재료를 달고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시장이 외려 더 매매할 종목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매매 마무리 했고요.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 보기 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어제 양봉 캔들로 잘 만들어 주면서 좀 반등을 해줄 그런 기미를 좀 보여줬는데 오늘도 진짜 힘없이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좀 부딪히는 도지 캔들로 마감이 됐죠. 자, 오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됐습니다. 진짜 삼성전자에 거의 폭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삼성전자의 매도가 이제 거세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좀 강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은 아니었죠. 이 강한 반등이 계속 이어지려면 어제 만들어졌던 시장 음봉 캔들을 이제 잡아먹는 그런 양봉 캔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장 후반부에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라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반등이었던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는 어쨌든 이틀간 요렇게 이제 양봉 캔들과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과의 이격이 벌어졌죠. 이렇게 대형 우량주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이 21선과의 이격이 벌어지면 기술적 반등은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자, 하이닉스는 반면에 좀 좋은 모습이죠. 자, 하이닉스는 3일 연속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오늘은 지난주에 만들어졌던 요런 갭자리 터치를 하면서 갭을 일단은 메우는 모습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5일선을 안착을 했죠. 이런 모습도 삼성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하이닉스는 기관의 매수도 좀 강하게 들어오고요. 외국인의 매도세도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등락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21선과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이제 저점 라인 이탈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요런 갭 구간들 있죠. 언젠가는 이 갭이 메꿔질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이제 요 갭은 메꿔졌기 때문에
이런 갭도 시간이 지나서 뭐 상승이 나온다면은 메꿔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급반등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강해 보인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양봉 세 개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방 경직이 확실하게 보여졌고 오일선을 또 안착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특징주 신흥 SC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신흥 SEC죠. 예, 신흥 SEC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거래대금 뭐 천억 좀 넘게 터뜨리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좀 들어갔죠. 이 종목이 그나마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었어요.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인데 삼성 SDI, 현대차 리비안 배터리 공급 이슈가 있어요. 이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삼성 SDI 향 매출이 거의 8, 90%입니다. 그러니까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이슈로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분봉상 움직임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지켜만 봤어요. 그랬더니 상승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요런 자리 뚫으면서 상한가도 깔끔하게 들어갔죠. 풀리지 않고. 나쁘지 않은 상한가의 모습이죠. 거래 터트리면서 상한가 안착 잘하고 유지를 했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흥 SEC 내일로 좀 움직임 살펴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플래티어 좀 볼게요. 자, 플래티어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했다가 이렇게 음봉 윗꼬리 캔들 만들고 어제 좀 안 좋았죠. 근데 거래가 확 줄어들면서 큰 하락이 있긴 있었지만 오늘 그 하락분을 다 회복을 하면서 상한가에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분봉상 움직임은 조금은 제가 대응하기 좋아하는 그런 패턴은 아니었고요. 상승 강하게 줬다가 아래쪽으로 좀 힘없이 빠졌다가 요런 이제 꼬리 자리 여기서 저항 어느 정도 봤다가 이제 돌파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패턴의 모양은 아니고요. 어쨌든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종가상으로 고가를 경신한 모습이죠. 윗꼬리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규 상장주라 데이터가 좀 별로 없어서 내일 이 종목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 두 종목에 사실 제 기준에는 그렇게 강한 종목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장 반등에서 또 역시나 두드러졌던 반등 중에 강한 이제 섹터가 2차전지 배터리 섹터였습니다. 역시나 시장 주도주이기 때문에 반등 또한 강한 모습들이 나오죠. 뭐 LNF,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DI 동일이 특히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DI 동일이 시장과는 정반대로 뭐 조정다운 조정 없이 그냥 위로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오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NF와 에코프로가 강하게 또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줬지만 이 DI 동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2차 전지 배터리 섹터가 시장 주도주라는 거를 여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종목의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섹터의 종목들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그래도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요 윗꼬리를 달질 않고 점심 이후 장 후반부 때까지만 해도 잘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요런 상태였을 때가 요 어제 만들어졌던 음봉 캔들의 몸통을 다 잡아먹는 캔들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좋은 겁니다. 그래야 강하게 상승 반전을 할 수가 있는 이런 V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장 막판에 조금 아쉽게 윗꼬리가 달렸어요. 장 후반부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코스피에서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를 달게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 시장을 좀 컨트롤하는 모습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외국인이 뭐 거의 우리 시장에서는 갑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만들어졌던 음봉 캔들의 절반 이상은 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양봉 캔들로
뽑아줬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경직성 좀 지지력은 어느 정도 나왔다. 결국에는 이런 저점 라인을 좀 확인을 한 거죠. 아래 꼬리를 달면서 또 흔드는 구간이 장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저점 라인 좀 확인을 하고 양봉 캔들로 만들어져서 내일이라도 강한 반등을 한 차례 더 이어가면서 오일선을 좀 회복을 해준다면 조금 더 반등의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어제 만들어진 음봉 캔들이 뭐 거의 3%짜리 마이너스 음봉이었기 때문에 이 캔들을 다 회복을 하기는 어려웠고요. 의미 있는 이런 라인이 여기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죠. 요런 자리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이기도 하고 이 자리는 이제 1000포인트라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1000포인트 자리를 또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렇게 뭐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강한 반등 이후에라도 또다시 시장이 무슨 악재라든가 뭐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빠져서 이 100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00포인트 라인 오늘 저점 라인으로 이 지지력을 확인을 했던 요 라인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깨지면 안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은 종가 고가의 캔들로 만들어졌죠. 자, 요런 건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만들어졌던 이 장대 음봉을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면서 이렇게 다 감싸는 양봉이 좀 만들어지면 훨씬 더 강한 시장 반등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모습이 만들어지는지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코스피는 여전히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매도의 어떤 폭이 잦아들었죠. 예, 요런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이라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관과 양매수가 이어진다면 강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좀 카바를 하는 모습이에요. 금융투자, 투신, 뭐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막아주는 그런 시장 반등에 좀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다시 좀 들어오면서 기관과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가 고가의 캔들로 양봉 캔들로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늘 시장에 좀 반등이 일어났던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또 환율입니다. 환율이 급락을 좀 해줬죠. 어제 급등한 이 양봉 캔들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 반등에 좀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요렇게 이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좀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이런 1150원대 밑으로 좀 떨어져야 됩니다. 가장 좋은 이제 환율 가격대는 이 1400원 밑에서 한 1140원 밑에서 1120원 이제 요런 라인 구간이 가장 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외국인의 수급이 잘 들어오는 그런 환율대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럴 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에 좀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율 가격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안 좋았죠. 조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에서의 특별한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죠. 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제 좀 확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큰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부터 계속 노출이 돼왔던 악재 뉴스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좀 선반영이 될 만큼 다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어느덧 한 5만 명대에서 지금 13만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증가 추이이기 때문에 의외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잘 잡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더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또 시장에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프간의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한 이 혼란 상황이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시장 상승에 어떤 강한 좀 억제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강하게 뭐 고점을 돌파하러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 자율 반등에 의한 시장 반등을 이용을 해서 물량 조절을 통해서 좀 위험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지하는 그런 시장 대응이 좀 올바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어떤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뭐 유럽 시장의 어떤 정고점을 또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뭔가 좀 호재거리 뉴스들을 동반한 그런 시장 상승이 확인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뭐 시장 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다. 지금 구간은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갖다가 줄이는 차원의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좀 유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